음악은 그냥 길 가다가 흘러나오고 그냥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는데 내 감성에 맞고 내 취향에 맞아요. 그럼 흥얼흥얼 거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음악에 대한 누가 불렀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상 작업하는 것도. 영화도 뭐 우연치 않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 개인적으로 내 감성에는 맞았어요. 생각보다는 잘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면 이건 누가 만들었지?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어놓은 작품을 우선 접한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 작가를 찾게 되는 거고 제작자를 관심을 두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 영화 봐야지 가만히 있자 어떤 저 감독들이 있나 쭉 쳐다보고 이 감독이 만든 거 요즘 뭘 만들었나 쳐다보고, 그리고 영화 가시는 분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요즘은 어떤 가수들이 있나, 요즘 어떤 작곡가들이 무슨 음악을 만들었나 찾아보고 음악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얘기 이해가 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대중들이 우선 접하고 후에 자기가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가나 제작자를 찾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제작자나 작가를 찾게 되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한국 작가들의 대중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보세요. 갤러리를 방문하는 습관을 가져라. 작가와 관계를 먼저 가져라.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익혀라. 작품의 미래 가치 안목을 늘려라. 뭐 작가의 시대성과 화제성을 살펴라. 이게 대중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주식하는 거예요? 뭐 분석하는 거예요? 왜 대중들에게 저렇게 예술이라는 거를 감히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어. 너희들이 범접하려면 저러한 기본적인 습관부터 가져야 해 라고 건방지게 주장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접했던 수많은 인기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물론 보도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한번 볼까 하는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알려지는 작가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접하듯 똑같이 대중들과 함께 대중 속에서 인기가 있고 대중들에 의해 가지고 추대되는 작가들이 유명 작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서양에서 그대로 일본 애들이 가져와서 일제강점기부터 70년 동안 지금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 대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지만 니들이 예술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들 찾아내고 지네들 일본에서 인기 있을 만한 작품들 찾아내고 그 다음 작가 섭외하는 거예요. 일본은 1800년도부터 미국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미술시장에 그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 섭외하고 작품 싸게 사다가 미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그림은 재산을 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건 대중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궁에서 화장들이 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중들 속에도 수많은 그림쟁이들이 있었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자본가들, 기득권들과 스폰을 맺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조각을 할 수 있었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음악이든 뭐든 영화든 유럽은 그래요. 원래 상류 사회에서 즐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스폰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태생이 유럽에서는 기록이 가진 자들, 기득권들, 이런 부조화들이 즐기던 문화예요. 그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서민적이고 대중적이에요. 그 속에서 탄생해서 궁으로
스카웃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와 지금 서양 예술에 대해서 같을 수가 없어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내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같은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절대 다수의 대학이라든가 미술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료와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다 뭐예요? 스스로 개발해내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게끔,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 맞게끔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1940년도에 일본 애들이 전해진 그 교육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지 2000년도부터 해외 유학파들로부터 교수들이 좀 바뀌면서 학교 시스템이 철저히 경제화되고 경영화되는 것 뿐이지 교육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런 건방진 이야기들을 아주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대중이 왜 알아야 되는데, 갤러리 가는 습관을 왜 가져야 되는데, 니들이 재밌게만 해봐라. 그거 보러 가지. 예? 안 그렇겠어요? 작가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작가를 알고 싶게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내놓으라고. 내가 왜 그림 보는 안목을 늘려야 되는데, 니들이 설명해야 되지. 내가 이 작품이 미래에 뭐 얼마에 팔릴지 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미술을 왜 투자자 목적으로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내가 읽어서 좋은 책이면 그냥 돈 주고 사는 거고, 내가 들어서 좋은 음악이면 그냥 돈 주고 듣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면 내가 돈 주고 보는 것이지, 왜 미술만 미래의 가치를 봐서 지금은 네가 잘 모르지? 별로 재미없지? 근데 이따 갖고 있어봐. 얘 죽고 나면 엄청 올라갈 거야. 이 논리를 왜 적용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제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깨야 됩니다. 미술작품 가지고 무슨 가치를 높이고 뭐 미래에 뭐 수익을 목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예술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예술을 보는 안목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들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작가들 수준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내놔야지.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지가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자기 자신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계속 내어놓고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상한 추상 하나 그려놓고 대중들은 미술을 잘 몰라서 하는데 내 작품은 한 10년 후에는 몇 천억 할 거야. 이게 차라리 내가 예술라 그러지. 그래갖고 교회 하나 차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작가들이라. 아마 지금 40대 이상들은 아실 거예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 보시면 생각나 하실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국의 토마스 킨케이드예요. 토마스 킨케이드,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미술 전공하고 화고로 살면서 이 사람이 57년생이가 그런데 평생에 한번 화가로 인정받아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시기가 만들어지죠.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게 자기가 아는 백화점에서 쿠폰카드에 그림을 넣어달라. 자기네들이 자기 단골 손님들한테 쿠폰카드를 뿌릴 건데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가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 이외에 상업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게 돼요. 그걸 하다 보니 디즈니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디즈니와 관련되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카드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할로윈데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관련돼서 카드 엽서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 대중들에게 이 작가가 누구지? 하는 관심을 받게 되었고 대단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가 있어요. 토마스 킨케이드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밤노스라고 하는 분도 소위 말해서 이 사람 무명이었어요. 그림 그려갖고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이럴 바에 내가 그림을 굳이 전공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내가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비디오로 뿌려볼까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미 작가하시고 안 계시죠. 토마스 킨케이드도 돌아가셨고
밤노스도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대중들로부터 먼저 관심을 받고 대중들로부터 그런 수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된 작가들이란 말이죠. 이분 돌아가신 지 언젠데 아직도 여러분들 밤노스 하면 기억하잖아요. 또 최근에 또 있죠. 여러분들 갑자기 앤디 워홀 하면 팝아트의 거장 뭐 이러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팝아트라는 거는 60년대에 유행했던 기법이에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데서는 더 심했고 그것들이 오늘날 와서 앤디 워홀이 처음부터 작가로 인정받았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작가 세계에는 저거는 수준 낮은 만화나 그리는 애라고 취급받았지 작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앤디 워홀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난 작가 취급 안 해도 된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원한다. 아예 대중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대중에게 어필하고 대중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예는 너무 많은 거예요. 대중들과 호흡해서 성장하고 아주 호평을 받고 인기를 구가하던 이런 작가들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굳이 중세 유럽의 미술 기법을 지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소돔이나 크리스티에다가 경매에 붙여가지고 한 큐에 1,000억을 버네 2,000억을 버네 하는 헛소리들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림뿐만인가요? 세계적인 브랜드 구찌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찌를 살려낸 디자이너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톰 포드잖아요. 왜 그 디자이너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기가 참 힘든데 이 구찌에서 톰 포드라고 하는 디자이너 이름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을까? 우리나라에 모르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활동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유럽에서는 이 구찌라고 하는 브랜드를 살려낸 디자이너는 톰 포드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구찌에서 톰 포드가 디자이너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향수, 선글라스, 부유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소 정도의 웬만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제작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가와 부유층들과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던 브랜드의 그 이미지들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선글라스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어 가면서 대중들에게 내어놓음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톰 포드예요. 마크 제이콥스는 어떻고요? 마크 제이콥스 같은 경우도 루이비통에서 부유층들이나 이런 고가의 브랜드만 취급하고 화려한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옷들 이런 것만 제작하다가 마크 제이콥스가 와서 아주 심플한 일반인 중류층들이 셀러리맨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슈트 같은 것들 캐주얼한 것들까지도 제작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 대중들에게 루이비통이라는 이미지가 대중들과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게 마크 제이콥스잖아요. 샤넬은 어떻고요? 칼 라커펠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그 상류층하고는 관계없는 나만의 개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나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디자인해냈잖아요.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대중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페이퍼 크래프트를 가지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 안 알려져 있지만 안 알려진 게 아니라 제가 거부했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나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와도 그냥 다른 친구들 해라 그러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제가 나타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타이밍을 두고 보고 있는 거고 저 개인적인 작품을 하는 것들이 훨씬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제 개인이 하고 싶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는 대중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들어낸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부려서 대중들에게 배포할 겁니다. 이렇게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라고
고민하고 다가가는 작가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유명해지고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작가들도 자기네들이 몇 천억짜리 작품을 만들고 뭐 추상하니 어쩌니 갤러리에다 그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한 큐에 그냥 몇만 원씩, 몇만 원이란다, 몇억 원씩 팔고 이것들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본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했던 작가들의 면면을 읽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겠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하시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대중들과는 별개의 나를 만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은 하지만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대중들이 충분히 내가 제작해낸 작품들과 호흡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해서 이러한 한국 작가들이 주장하는 뭐 갤러리를 방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뭐 작가와의 관계를 가져라, 뭐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익혀라, 그림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높여라, 뭐 이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직도 대중들에게 요구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사십시오. 사회에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좋아서 그렇게 산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라. 하지만 저는 저거는 개인의 주장도 아니고 저런 걸 대중애들 얘기하면서 작품을 한다? 작품을 활동을 한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예술하면서 그래, 작가는 그래야 해, 높은 곳을 향해야 돼, 부유층들을 상대로 해서 수준 높은 예술을 만들어서 그래 한 키에 1,000억씩 2,000억씩 파는 게 진정한 예술가야, 100원짜리 500원짜리 작품 만드는 그 예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건방진 태도, 그런 건방진 마인드는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